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디퓨전 커런트가 어떤 건지 컨셉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디퓨전 커런트는 어떤 수식을 따르느냐 이걸 이제 배울 건데요. 이거는 뭐 사실 뭐 그렇게 정의하거나 증명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보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덴시티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덴시티의 기울기에 따른 전류량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에피션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네, 디퓨전 코에피션트라는 건데 이제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라는 거는 뭐 그냥 코에피션트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 전류의 농도 차이가 있을 때 어느 정도로 전류가 많이 확산할 거냐 이런 특성, 물질의 특성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류는 항상 표면적이 크면 전류가 크죠. 같은 물질이라도 표면적이 크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죠. 그래서 에어리어에 비례하고 또 쿨롱, 이건 상수죠. 그래서 이 덴시티에서 이제 전하량으로 바꾸려면 이제 이런 쿨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수식을 따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특성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외부적인 요인인 에어리어를 제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에어리어를 제거한 전류 덴시티, 그러니까 커런트 덴시티라는 컨셉을 쓴다. 그래서 커런트 덴시티는 이렇게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전체 전류는 마찬가지로 드리프트 때와 마찬가지로 일렉트론과 홀 두 개 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두 개의 합으로 계산된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홀의 움직임과 전자의 움직임은 서로 전류로 봤을 땐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네거티브가 붙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뭐 전류의 흐름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호는 우리가 전류를 어느 방향으로 디파인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다 풀고 난 다음에 이 방향이구나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회로를 설계하거나 이럴 때 이 컨셉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화번을 넣고 전류를 찍을 때 뭐 파지티브 네거티브 거꾸로 찍을 때 가끔 있어요. 근데 전류가 네거티브 방향으로 나온다. 그럼 이게 왜 네거티브지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못 찍었기 때문에 반대로 찍었기 때문에 전류가 네거티브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파지티브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라서 그런 전류의 방향과 부호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상적으로 봤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다를 바탕으로 부호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파인하면 이런 식의 수식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디퓨전 커런트는 덴시티의 기울기에 비례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왼쪽에서의 그림처럼 커런트 덴시티가 일정하게 변한다, 즉 리니어한 프로파일을 가진다 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경우를 가질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의 덴시티하고 여기서의 길기가 같죠. 즉 커런트 덴시티는 항상 일정하다, 이 구간 내에서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커런트 덴시티가 안 변했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에서 들어온 차지들은 전부 다 일로 지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차지도 이 0에서 L까지의 패스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걸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 오른쪽을 한번 보면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가파르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완만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의 커런트 덴시티는 높고 여기에서의 커런트 덴시티는 낮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커런트 덴시티가 줄어듭니다. 0에서 1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 기울기를 따라가 보면 언젠가는 평평해지겠죠. 다 사라지겠죠. 즉 이 경우는 만약에 커런트 프로파일이 이렇다면 이 경우는 전류가 0에서 1까지 흐르는 가운데서 차지가 흐르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죠?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PN 정션을 가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만약에 커런트 프로파일이 차지 덴시티 프로파일이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다면 모든 차지가 들어온 차지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들어온 차지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그런 프로파일이다 라는 것 정도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는 아인슈타인스 릴레이션이라는 중요한 관계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라는 단어는 되게 익숙하시죠? 아인슈타인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인슈타인이 반도체를 연구했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왜 아인슈타인의 릴레이션이냐? 라고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은 원래 브라우니안 운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브라우니안 운동에 의해서 생긴 수식을 반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비슷한 관계식이 유도돼서 요거를 이제 근원이 아인슈타인의 릴레이션십에서 나온 그런 수식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스 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사실 아까 드리프트나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혹은 디퓨전 이런 것들 봤을 때 얘네가 거의 브라우니안 운동과 흡사한 경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얼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브라우니안 운동에 대한 수식이 그대로 그 반도체에서 적용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 수식이 뭐냐? 두는 얘기하지만 수식을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외워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죠?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D하고 뮤하고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써보죠. D는 뮤 KT 오버 Q 이렇게 쓸 수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 뮤는 뭐였죠? 모빌리티입니다. 이동이 얼마나 쉽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이 쉬우면 디퓨전도 쉽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뮤가 높으면 D도 높다 라는 걸로 읽힐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끓는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는 것과 거의 얼기 직전에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는 걸 잘 보면 확산하는 속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 즉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을 때는 확산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은 기본적으로 디퓨전 코에피션트, 디퓨전이라는 게 언제 잘 일어나냐를 얘기하는 건데, 디퓨전이 잘 일어날 때는 모빌리티가 높거나 온도가 높을 때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온다 를 보면 되고요. 이걸 어디서 쓰느냐 라고 하면, 저희가 디퓨전 커런트와 드리프트 커런트의 비율 같은 거를 볼 때 이렇게 코에피션트가 서로 바뀌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수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PN 정션을 배울 건데요. PN 정션이란 거는 우리가 이 챕터 2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뭐냐라고 그러면 바로 이 PN 정션입니다. 옆에 가로치고 다이오드라고 써 있죠? 왜냐면 PN 정션이 곧 다이오드를 만드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N 정션이란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반도체를 P타입과 N타입만 배웠죠. P타입과 N타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얘네를 합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P타입 만들고 N타입 만들고 붙이고 이런 컨셉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한쪽에는 N타입 도핑을 하고 한쪽에는 P타입 도핑을 하면 이런 식으로 PN 정션이 구성됩니다. 그럼 이 PN 정션은 여기 또 써있는 것처럼 마치 다이오드, 여러분들 다이오드는 배웠잖아요 2학년 때.
다이오드의 그것과 성질이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대부분의 다이오드는 PN 정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오드는 뭐 캐서드, 애너드 이렇게 표시하죠. 다이오드 여기 P, 여기 N입니다. 이런 식으로 PN 정션을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로 모사할 수 있고, N 쪽이 캐서드가 되고 P 쪽이 애노드가 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N 정션이 왜 중요하냐? 뒤에서 이제 PN 정션의 그 특성을 보게 될 겁니다. PN 정션을 이해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일단 가만히 뒀을 때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의 PN 정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바이어스, 그러니까 다이오드의 역방향으로 전압을 줬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포워드 바이어스, 정방향으로 전압을 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볼 겁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PN 정션은 P타입 반도체와 N타입 반도체를 결합한 형태를 PN 정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쪽은 P타입이기 때문에 홀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반대편은 N타입이기 때문에 전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전자가 많고 한쪽은 홀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도 차이가 생기겠죠. N쪽에는 전자가 너무 많은데 P쪽은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가 N에서 P로 흐르라고 하는 성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디퓨전이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N 정션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디퓨전 커런트가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농도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타입 쪽에서는 N 전자가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되고요. 그래서 덴시티가 굉장히 높고 P는 낮습니다. 반대로 P타입에서는 전공, 홀, P가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되고요. N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P쪽에선 홀이 많고 전자가 적죠. 그래서 얘네를 붙여놓고 나면 디퓨전에 의해서 많은 데서는 적은 쪽으로 흘러가고 반대로 홀도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덴시티의 이런 커브가 형성됩니다. 자, 우리가 PN 정션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주 최초에 그냥 P하고 N을 붙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P하고 N이 딱 붙어서 이제 첫 순간에 이제 서로 마주 봤다. 이렇게 되면 N타입은 뭐 당연히 프리 일렉트론이 엄청 많겠죠. 반대로 P타입은 프리 홀이 엄청 많을 겁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네들이 농도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디퓨전 커런트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커런트들이 점점점 흐르면서 이 N쪽에서는 원래 전자가 있어야 될 공간에 전자가 P쪽으로 넘어가면서 사라졌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안에 있는 플러스의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전자가 있어야 될 전자가 있었어야 됐는데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전자가 원래는 네거티브한 차지이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면 반대로 네거티브한 게 사라졌으니까 포지티브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원래 뉴트럴 상태, 요 N타입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있는 게 평형 상태입니다. 근데 얘는 전자가 잃었기 때문에 얘는 평형 상태보다는 좀 더 포지티브한 성질을 가진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쪽은 포지티브한 포텐셜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P타입은 그러니까 홀이 있어야 될 곳을 잃었기 때문에 홀이 다 채워졌죠. 그래서 원래는 홀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졌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포지티브하게 사라졌으니까 네거티브한 볼티지 포텐셜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무수히 지나고 나면 이 커런트가, 그러니까 디퓨전 커런트가 쭉 오다가 앞에서 우리가 디퓨전 커런트 처음 얘기할 때는 외부에서 차지가 인젝션 된다고 했습니다. 캐리어들이. 근데
지금 PN 정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처지가 들어올 일이 없죠. 그래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나면 얘네가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외부적인 간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왜 평형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할 거고요. 평형 상태가 되고 나면, 평형 상태가 됐을 때, 즉 이퀄리브리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됐을 때 요 PN 정션에서 전자도 없고 전공도 없는 요 리전을 디플리션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리 캐리어가 없다. 즉 도체 역할을 하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